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선 애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저의 입장을 갖다가 이제 180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2021년 7월 25일까지 2년의 임기를 꼭 지키시라. 꼭 검찰총장 2년의 임기를 지킴으로써 검찰을 어떤 외압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외풍으로부터 막아주고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어떤 입장을 갖다가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법원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와의 그 참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그야말로 골육 상쟁이기도 하고 목불인견의 이전 투구 싸움을 벌이는 거 굳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큰 틀로 보았을 때는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 뒤에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순천인가 지청장 부장검사인가 할 때 그 밑에 검사했던 정준웅 검사 이런 식의 라인업이 빚어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정말 이전 투구의 고륙 상징이죠. 검찰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검사장이 어디 현직 검사장이 저런 식으로 치욕을 당하고 저런 식으로 자기 하위 직급자인 부장검사한테 덮침을 당해서 목을 졸리고 월급을 짓눌리고 이런 마당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검찰개혁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예전에 마치 허삼수 대령과 우경윤 대령이 육군 참모총장 총장님 좀 갑시다 하고 개끌듯 끌고 가듯이 지금 명색이 검사장인 한동훈 검사장을 갖다가 부장검사가 갖다가 덮쳐서 목을 조르는 이런 참 하극상 벌이고 있고, 서로 한 사람은 독직에 의한 폭행이다, 또 한 사람은 무고다. 그야말로 정말 국민들 보기에 나쁘끄럽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상황 보면서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어떠한 핍박과 시련에도 꿋꿋하게 임기를 꼭 채우시라는 저의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어제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가 보니까 정말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긴 칼럼을 썼더라고요. 김순덕 대기자는 칼럼을 두 개 했습니다. 하나는 도발이라는 그야말로 좀 자기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칼럼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신면, 지면에 실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수가 한정되어 있는 칼럼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김순덕 대기자의 도발이라는 칼럼 아주 즐겨 읽습니다. 어제 쫙 이번에 이제 검찰 관련된 그 이야기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그 다음에 이른바 추미애를 앞세운 법무검찰개혁위에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자체를 윤석열이 아니라 그 자리 자체를 핫바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그냥 명예직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즉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향후 고등검사장을 갖다 지휘해서 일선지검장을 지휘하고 부장검사를 지휘하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검찰총총장이 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또 하나 어제 당정청 회의가 있었죠. 국가안전기획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기고, 그 다음에 일반 수사 중에서도 특정된 6가지 수사 외에는 몽땅 경찰에 넘기고, 또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그야말로 경찰은 너무너무 비대해져서 지금 시진핑 치하에 있는 중국의 국가공안위원회 같이 어마어마한, 다시 이야기하면은 과거 히틀러 시절에 검찰은 무력화되고 이 법률가들, 기본적으로 검사는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집행가입니다. 자, 법률가인 검사, 판사나 검사나 법학자나 똑같은 법률가입니다. 이 법률가들은
그야말로 요만한 존재가 요만해지고, 그다음에 권력을 쥐인 자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휘둘리는, 꼭두각시같이 휘둘리는 그 게슈타포 같은 어마어마한 경찰 조직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그 이후에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가정합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의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제도 만들고 계시죠? 마치 길로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로틴이 그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빨리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그 이른바 단두대가 길로틴입니다. 그 길로틴에 바로 그 길로틴을 만들었던 그 당시에 로베스피에르 비롯한 그 수많은 혁명가들, 또 직접 길로틴을 만든 외과 의사 길로틴이 바로 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어제 그저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야기했죠. 지금 내가 봐도 민주당이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민주당 저렇게 막 나가다가 나중에 미래통합당이 집권했을 경우 어마어마한 정치적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심상정 씨는 그야말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따뜻한 애정을 갖고, 그러면서 또 한번 양비론 비슷하게 미래통합당 너희는 야당 뭐하느냐 하고 결과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을 흔한 얘기로 지청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만, 거기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이 집권하게 되었을 경우 미래통합당은 아마 너무너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 말 잘 안 듣고 법 갖고 따지는 검사들은 무력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경찰들은 어마어마한 고질라, 어마어마한 괴물을 만들어 놨거든요. 내가 하면 갖다 물어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 또 혹시라도 검사들이 까불면은, 판사들이 까불면은 공수처를 통해서 조져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집권을 하든 정말 대통령을 만나는, 아마 진시황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이렇게까지 막 나갈 생각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조국이 낙마하면서 흔한 얘기를 독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찍어내려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2200명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권에서는 버티는, 그리고 2200명이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2200명의 검사들이 딱 뭉쳐있는 이 검찰 조직을 깨기 위해서 무리를 두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이제는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는 한번 결단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진정 검찰의 조직을 보호하고 진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때로는 심청이 같은 마음으로 인당수에 뛰어들 필요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니까 김순덕 대기자 이야기는 이거예요. 윤석열 총장 좀비가 될 것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저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좀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윤석열이 미워서 윤석열을 갖다가 조질라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무력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검찰 전체를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검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가 집단입니다. 법률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찰 조직, 이와 같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때로는 국민을 보호할 호민관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검찰이 지나치게 무료가 됨으로써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2년 임기나 채우는 좀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2200명 검사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싸움, 이게 정상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죠?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이 그야말로 좌천되어서 박근혜 정부 때 빙빙 외곽 돌다가 문재인 정부 그 직전에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 맡아서 무리하게 수사했죠.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한민국 5천만의 진짜 보면 미움 덩어리 최서원 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특검 여기 역삼동인가요? 그 특검 사무실 들어가면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 삼족을 멸한다고 삼족을 멸하겠다고 얘기했다 하고 과음지르니까 그때 옆에 있던 청소하는 아줌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병안에 그랬죠. 연병안에 기억하실 겁니다. 연병안에. 지금 실제 보면 당시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실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그 밑에 바로 검사들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윤석열 사단입니다. 2200명 검사 중에 한 20명 남짓, 즉 1% 남짓한 이 사람들이 특혜를 보고 윤석열 바로 수사팀장이 그 공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바로 꼽힙니다. 원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고등검사장 자리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을 갖다가 고등검사장에서 일반 검사장으로 한 등급 낮추어서 윤석열 씨를 앉혔고 또 고등검사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을 앉혔고 그 검찰총장을 앉혔을 때 윤석열 사단이 승승장구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혜택 따뜻한 양지했다 보니까 2200명 중에 99%가 삐져 있었던 거예요. 99%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또 그 뒤에서 컨트롤하는 추미애 장관 뒤에서 컨트롤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 앞에서 칼 휘두르는 정진웅 부장검사들에 대해서 검사 중에서도 상당수가 암묵적으로 그럼 니들끼리 잘해봐라 그냥 소 닭 보듯 오불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고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과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갖다가 이른바 매다 패대기를 치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50 정부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검사들이 검난 일어났을 겁니다. 검사들이 다 사보타지하고 못하겠다 집단적으로 2200명 다 사표 내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반 검사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할까요? 이건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머지 분들 이른바 윤석열 사단도 또 성찰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써 저도 계속 바로 어제 그제까지 계속 계시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정준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갖다 패대기를 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 갖다 패대기 쳐서 뺏어갔던 그 스마트폰을 갖다가 비밀번호까지 바꾸면서 감청하려 했다는 거예요. 감청. 수사팀에서는 지나간 것을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만은 우회적으로 그 다음에 그 유심 카드를 이용해서 공 핸드폰에다 꼽아서 핸드폰을 뽑아서 마치 이것이 자신이 한동훈인 듯 하는데 사기를 쳤다면 아무리 수사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고 또 그걸 꼽는 순간 이른바 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난장판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법을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 검찰이 폭행, 그다음에 무고, 독재에 의한 폭행 서로 맞고 말하고 여기에서 보면 감청 이러는 순간 2200명 검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13만 경찰이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꼴 좋다. 자, 이래서 저는 윤석열 씨, 저는 김순덕 대기자가 제시한 그 방안대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뭐냐 하니까 그냥 물러나지 마시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 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와 같이 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통령의 뜻을 빙자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했고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 대통령의 뜻을 빙자하여
하는 듯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고, 나는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둔다. 그리고 흔한 얘기로 경우에 따라서 저들이 구속한다면 구속당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니까 안 그래도 내년 7월 달에 25일 놔두면 마지막까지 그놈들이 무슨 짓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미 대한민국 검찰은 만신창이가 돼서 검찰이 경찰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국의 검찰총장을 지냈던 양반이 흔한 얘기로 잡범마냥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순덕 대기자의 이야기대로 지금 1년을 더 버티면 좀비가 되실 것 같고, 지금 이른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그 흉악무도한, 폐악무도한 그 실체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다 폭로하고, 그 다음에 두 발로 검찰총사, 대검총사를 걸어 나온다면은 아마 대통령은 몰라도 영웅은 되실 겁니다.